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12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북 풍선 날리기 여파입니다. 자, 이를 막으면서 경기도 내 피해를 최소화했던 2020년 경기도정이 새삼 화제입니다.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셨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22대 국회 입성 축하드립니다. 예. 자, 상임위원회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외통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외통위. 역시 그 전문성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의정부에서 당선되셨는데 우리 지역구 구민들에게는 어떤 그 의원으로 평가받기 원하십니까? 예, 의정부 시민들께서 이제 정권 심판, 또 네. 정치 혁신, 음. 민생 회복을 명령하셔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 뜻을 받들어서 주민들께 대한민국과 의정부 지역 발전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네. 그 말이 아닌 직접 발로 뛰고 예.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란 평가를 줄 수 있도록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평화부지사 때도 그러셨어요. 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모든 걸 보여주셨던 이재강 의원님이신데, 자, 지금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때문에 접경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접경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경기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권 밖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제가 평화부지사 재임 시절 2020년 당시 민선 7기 경기도가 처음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 북부 접경 지역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했는데 네. 실제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였고 또 평화와 안정을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최근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접경 지역 주민들 강원도를 포함해서 네. 경기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까지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런 네.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우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의 뭐 도서 지역, 또 강화도 예컨대 또 강원도도 접경 지역이지만 근데 대북 풍선 날릴 때 경기도가 가장 효율이 좋다. 탈북 단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북 맞습니다. 풍선을 띄우려고만 하면 경기도로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포나 파주에서 띄워야 북으로 갑니다. 네. 근데 실제로 도달하는 확률은 별로 없지만은 강원도보다는 경기도에서 전단 살포를 잘 된다고 보고 그렇게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사실은 뭐 경위야 어떻든 간에 접경지에 사시는 주민들은 평온해야 하고요. 행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행복은 몰라도 평온은 해야 되는데 북에서 이 대북 전단을 날린다고 그 포격을 해오면은 그분들의 일상은 다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 직접 만나보면 조국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네. 자기들은 정말 행복한 것은 2018년 4월 이후로 남북이 합의한 이후로 예. 대남 방송이 사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딴 거 필요 없다. 예. 지금 너무 행복하다. 예. 이 소리만 안 들어도 행복하다 하는 예.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랬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접경 지역에 어떤 관광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예. 또 실제로 접경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서 이런 위기가 조성되면 그 경제 활동도 지체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관광 부분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평화협력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네.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조치들은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전하다 할 때 안과 다스리다 할 때 치안인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그런데 이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당장 제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있어요. 이런 경찰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실제로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전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러한 경찰의 대응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근거해서도 신속하게 출동해서 이래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다. 네. 실제로 경찰의 임무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존재 요인데 이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이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여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부나 경찰 얘기로는 헌법재판소가 이 대북 풍선 날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이건 처벌하지 말라는 거지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예. 대북 전단 살포 방지가 위헌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엄격히 말하면 또 다른 헌법에 의하면 네. 실제로 헌법 37조 2항에 하면 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다툼의 소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위헌이냐에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셔가지고 결국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내셨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지사님도 그때 명확히 왜 대북 전단 피해를 경기도민이 감내해야 하나? 그렇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예.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예. 말씀하셨고, 저 또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해서 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네. 현장으로 직접 출동을 해서 지휘해서 예.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경기도의 지사님, 부지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사실 단속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그 당시에 풍선 날리기를 막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도 없었고 법적 근거도 있지만 저희들이 재난 안전기본관리법을 동원해서 네. 사회적 재난을 대응해서 저희들이 접경 지역에 파주, 김포, 연천 이 접경 지역에 위험 지역을 선포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나 또 시도하려는 자나 네. 또 그에 관련된 기기를 운반한 모든 사람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험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아, 위험 지역으로 위험 지역을 선포하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 가스차 갖고 들어간다든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위험 구역을 지정했고 네. 또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대북 전단 살포에 필요한 차량이나 네. 가스 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 행위까지 우리가 사장을 시켰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 대북 풍선 단장에는 이민복 씨를 구속하기 위해서 제가 출동을 했고 경찰과 함께 그리고 실제로 그 대북 전단에 쓰이는 가스 기기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저희들이 특별사법 경찰단을 동원해서 단속하고 수사해서 또 고발 조치까지 해가지고 그때 2020년 6월 이후로 대북 전단 살포가 전면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 방법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그 민선 7기 때 우리 대응했던 데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기도 전역을 위험 지역을 선포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키겠다는 건 동일한데 그냥 감시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인지 이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또 네. 강원도 도지사가 예. 위험 지역을 선포하고 예. 대북 전타 살포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법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말로 우리가 막아야 될 일이, 왜냐하면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온 이유는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기 때문에 5월 달에도 그렇습니다. 33만 장 보냈고 네. 이번 달에도 박상학 그 형제들이 20만 장을 보냈기 때문에 오물풍선이 날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평화적인 조처를 먼저 취해야지 예. 평화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기도 지사께서 당장 대응을 해서 위험 지역을 선포하고 네. 대북 전단 살포되지 않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계셨을 때의 조치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 정부의 대결주의적 대북 정책이 결국 그 근원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근원인 것 같은데 국회 이제 외교통일위원 되셨으니까 분명히 쓴소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위와 또 권한을 갖게 되셨어요. 자,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범이 윤석열 정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또 우리 군의 태도에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 조성에는 또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가 지금 현재 남측 탈북 단체의 대북 비라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사실 방관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윤 정부는 오히려 9.19 합의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고 또 네. 대북 학성기를 재개하려고 하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반도의 평화, 지금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국지전이 벌어질지 또 한반도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대북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반의 모든 조치를 갖추어서 네. 또 다른 평화적인 행보들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지금 한반도에는 정말로 지금 위기가 지금 눈앞에 코앞에 닥쳐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강 의원님, 이재강 의원님보다도 앞서서 그 평화부지사를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평화부지사직이라는 것이 민선 측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에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있던 정무부지사 자리를 없애고 평화부지사를 세운 것인데 네, 또 평화가 경제, 평화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 또 경제 발전을 구상하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사업, 예, 실제로 이 스마트 사업은 남북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갖춘 구상이었는데 실제로는 스마트 농업은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예, 제가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승인을 받아서 예. 제가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2020년 8월 4일 이후로 스마트 유엔 제재를 유엔 승인을 받아가지고 스마트 농업을 저희들 북한에 도와주기로 해서 그 정확한 예산이 그 당시에 36만 8천 불, 하나로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일을 제가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에 응하지 않아가서 실천을 했지만 예. 지금 스마트 농업에 500만 불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소설인 게 4억 3천만 원이라는 말이 되지만은 네. 그 이전에는 스마트 농업이 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없는데 그 소설인 거죠. 김성태의 개인적 그 북한과의 어떤 그 광물 취득에 대한 어떤 협정 과정 속에서 주는 돈의 일부를 네. 전달한 것이지 그것이 예. 스마트 농업에 관련돼서 예. 돈을 500만 불 전달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그래서 그 부분만 보더라도 요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진짜로 경기도가 남북 관계 공동 번영과 또 경제 협력의 측면에서 노력해왔고 그것이 그렇죠. 대한민국의 미래와 살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재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대북
대남 문제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력으로 평화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열린 민주당에서 한반도 위기 관리 TF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이 예. 안보 관리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네. 정부가 남북 긴장감을 끌어가면 안 됩니다. 네. 또 이 재판을 절대로 도구로 활용돼서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더 효능감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정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예. 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정말 귀한 말씀,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래요. 그 머리 굴리면 되거든요. 왜 그 무슨 지능은 이재명 대표, 이재강 의원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죠? 그렇잖아요. 머리 굴리면 됩니다. 위험 지역 그 위험 지역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접경 지역. 그러면 거기 가스차 못 들어갑니다. 그럼 대북 풍선 날리면 지들이 입으로 불어야 돼. 어떻게 그걸 어느 세월에 그걸 불어서 날릴 수 있겠어요. 자, 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경기도지사가 된 게 본인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성과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가 너무너무 잘해서 대선 후보가 됐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럼 좋은 거 좀 따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의원이에요. 남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무슨 정책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면은 그게 장땡이죠. 제발 이재명 대표의 실사구시 정신 좀 배우고 그리고 효능감 있는 정치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랍니다. 아, 김동연 지사 보면서 다음에 다시 지지할 마음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사실 저도 김동연 지지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혹시 모피아 역시 모피아예요.